그 6월 3일에 네. 뭐 어떤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결과가 좀 있었는데 예, 예.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뭐 우리 이재명 씨는 뭐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예. 이랬는데 과연 저 국민이 얼마나 될지 전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미국의 반응이 예. 영 그 통쾌하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네. 백악관에서 네. 공식적인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그 똑똑한 그 캐롤라인 레비츠 백악관 대변인 있잖아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기자가 묻는데 그러더라고. 한국에 뭐 새로운 대통령 뭐 오늘 여기 자료가 없네. 네. 앞으로 우리가 해볼게. 네, 이런 맞습니다. 식이야. 예. 하다못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대변인이 안 하더라고. 그렇죠. 어? 사실 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대변인 분의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임기응변으로라도 좀 짧게라도 얘기를 할 수 그럼요. 있는 네.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종이가 없네요. 준비되면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넘긴 게. 그 얘기는 뭐냐면 예. 그 집 주인 양반 있잖아. 도널드 트럼프라는 영감. 네. 그 양반의 반응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대변인은. 네. 근데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기자들이 묻는다고 대통령 뜻과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얘기할 수 없죠. 더더군다나 트럼프가 만약에 저 캐롤라인 레빗이 그래 우리가 축하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 나중에. 잘하는 말 있잖아. 예전에 무슨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You are fired 이러면서 너 당장 해고야 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임기응변도 잘하는 저 캐롤라인이 저 친구가 요즘에 보면 막 CNN, ABC, MBC, MSNBC 기자들 완전 떡을 만들어 놓고 다녀 보면. 네. 그런데 여기 없는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사실. 응? 근데 오늘 미주 지역에서 저 방송하는 또 우리 한인 방송이 있는데 네. 아침에 잠깐 봤는데 그 조지아에 그 정치 활동하는 우리 한국계 미국인 네. 유진철 씨라고 있어. 미국 이름은 유진이야 유진. 근데 성이 유 씨라 가지고 유진유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유진철이고 네. 미국 이름은 유진유야.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저희가. 조금 한국에 왔다가 사짜, 그랬었죠. 예. 예. 약간 좀 사짜 느낌. 인물만큼이나. 네.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예. 그 이번에 전당대가 있어서 네. 조지아주에 네. 몇천 명이 왔었대.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뭐 백악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뭐 길에서 복도에서 식당에서 만날 때보다 이제 뭐 오랜만이다 뭐 그러다가 뭐 전화했었다며 무슨 얘기 있어서 그랬더니 다들 반응이 전화? 무슨 전화? 그래서 아니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데 그건 몰라 그랬더니 그래?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단 한 사람도. 그러면서 희망사항이야? 라고 오히려 되묻기까지 하는. 그래서 그 공화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유 선생님께서 와서 전해줬는데 네. 그런 걸 봐도 진짜 통화가 없었는데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한 건 그게 만약에 진짜 팩트라면 네. 큰일 날 일이죠. 응?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좀 냉담한 네.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도 봤을 때.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1일이죠. 네. 지금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알버타주에는 그 카나나 스키스인가 뭐 이름이 좀 특이해요 거기가.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이번에 그 G7 정상회의 열리는데 거기에 지금 초청받은 정규 그 7개국 말고 초청받은 나라는 뭐 사우스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인도, 호주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비회국이면서 이번 정상회담에 오세요라고 초청장을 받은 나라는 그게 다인데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굳이 한 발짝 더 내딛어서 외연을 확장해서 참관국이라고 와. 업저버로. 그럼 업저버도 지금 얘기를 바꾸고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가는 건지 이제 알 수 없을 정도인데 네. 어쨌든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번 달 15일에 캐나다 알버타에서 그 G7 정상회의 열리니까
그 이제 현장을 보면 되겠죠. 그 정상적으로 초대받아서 다른 국가 원수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네, 네. 회의에 참석을 하느냐, 아니면 객석에 앉아갖고 그렇게 하느냐. 바라보면서 그 부러워할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인지, 네.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좀 그 재외국민 네. 투표 관련해서도 얘기가 예. 좀 많았었는데 네. 투표율이 네. 굉장히 높다. 80%가 넘었죠, 평균? 네, 네, 네. 네. 그랬을 그런 거예요. 얘기도 또 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 관련해서 예. 그 썬데이 저널에서 예. 상당히 좀 길게 이렇게 심층적인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좀 공식적인 공문 같은 걸로 나온 것들인데 네. 뭐 이를테면 투표 용지나 뭐 잉크 관련한 정보들 그리고 명부 확인한 후 노트북 뭐 로그인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에 포함이 돼서 처음에 공개가 이렇게 됐었나 봐요. 예. 근데 그 공개됐다가 다시 좀 비공개했다가 다시 뭐 또 공개하는 이런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만큼 좀 재외국민 투표 관련해서 좀 문제점들이 있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지적이 있었던 게 됐습니다. 아니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네네. 이번에 뭐 관내 사전 투표가 있고 그쵸. 관외 사전 투표가 있고 예. 이틀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네. 지금 뭐 올라오는 자료들 보면 네. 뭐 굳이 대한연대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네. 동영상과 또 영상 그냥 사진으로도 있고 사전 투표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많은 문제들이 네. 예. 있었다 보니까 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감시단 분들도 네. 사전 투표하는 그 중간에 뭐 선관위에 가서 항의를 한다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선거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 투표 이틀 된 5월 30일 날 네, 저녁에 그날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그랬는데 연락이 왔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과천 선관위 앞에 네. 모인다. 그래서 그분들도 가고 저는 제 차로 따로 갔어요. 가서 봤더니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미 거기 모여서 이 부정선거를 갖다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도 왔고 또 어떤 뭐 우리 또래 아저씨들도 좀 있고 그랬어요. 어떤 애 엄마 보니까 다리를 다쳐서 발에다 통기부스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애가 뭐 어린 모양이야. 또 계속 그래 막 지금도 우리 애가 지금 전화 온다고 빨리 가 애 재워놓고 다시 나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가시는 그런 시민도 봤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수준들이 많이 높아져서 제가 2020년도에 부정선거 얘기할 때보다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사전 투표가 잘못된다는 것도 많이 아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각성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건 미국에서도 우편 투표 과정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우체국에서 그냥 형상 복원 용지 있죠 왜 빳빳한 애들 그렇게 해서 막 때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거를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능 지수가 좀 낮다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배고프면은 먹어야 되고, 변이를 느끼면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 부정이 뭔지를 갖다 쉽게 납득이 되게끔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하다 보면은 어려워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수의 법칙이다. 이건 뭐냐면 쉬운 거야. 표본이 50명이었을 때라. 표본이 50만 명으로 늘었을 때라. 이건 뭐냐면 표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뚜렷한 경향을 보이거든. 그러니까 대수라는 게 말 그대로 큰 대자의 수숫자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평균치와 결과치들은 항상 일정한 비율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2020년 4.15 총선 때처럼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63%, 당시 미래통합인가? 국민의힘 쪽은 36.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숫자도 다르고 다 다른데
비율로 보면 전부 다 비슷하게. 63대 36으로 맞춰지더란 네네.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동전 1000개, 10,000개를 갖다 던져서 동시에 다 앞면이 나거나 동시에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인데 그거는 자연 현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쉽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100kg가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140kg가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씨를 뿌렸는데 140kg 나온 건 뭘까요? 비료를 더했든지 농약을 줬든지 다른 이후에 다른 조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수확량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정상투표, 부정투표.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해 줘도 그래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할 노릇인데. 저는 네. 사실 다른 것보다 항상 그러니까 사전 투표랑 본 투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보수 후보자들은 사전 네. 투표 안 해서 그런 거다 네.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보수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전에 그랬었고 김문수 후보도 그랬었고 사전 투표 일단 하라고 하잖아요. 네. 말을 할 때. 네. 그러면은 어쨌든 보수 유권자도 사전 투표를 할 건데 네. 사전 투표를 했을 때 비율이란 게 있잖아요. 네. 뭐 몇 프로 나오고 몇 프로 나오고 이렇게. 음. 근데 그게 본 투표랑 네. 너무 다른 거죠. 사전이랑 본 투표랑. 그렇죠. 예, 그게 바뀌잖아요. 예, 예. 그리고 비율이 그래서 경향성이라는 게 예. 있을 건데 그게 그러니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번에도 같습니다. 보면은 본투표 더 많이 했죠? 예, 예.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확실히 이겼잖아요. 네. 20% 이상 차이 나게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투표를 봤더니 너무 40% 압도적으로 이상 차이 나게 그쵸. 김문수가 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말하는 대수요 법칙이 그런 거거든. 모집단이 작든 크든 그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 이거지. 예? 우리가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이렇게 가운데가 뿔 올라오고 이런 95% 검증 구간 뭐 99% 검증 구간 해서 나오는 네. 그 히스토그램인가요? 그 그래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 평균치 쪽에 숫자가 몰리게 돼 있고 거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거 때만 되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보면은 또 중대한 우리 사회 구조적인 결함이 뭐가 있냐면 사법 시험을 통과한 판사, 검사 이런 애들의 악행이 비양심이 결국 나라를 이렇게 썩게 만들었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희대가 지금 대법원장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 자식이 서울법대 나오면 뭐 할 거야. 대법원장이란 자식이 말이야. 야 이거 왜 파기환송을 왜 해? 파기 자판에서 끝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냐면 서울법대 나오는 새끼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내가 대법원장인데도 그거를 과단성 있게 내가 결정해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요만큼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만 나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우리 공직사에 만연이 돼 있어요. 네. 외교부 애들은 어떤지 아세요? 해외에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본부에 허가가 떨어져야 돼. 그리고 나와 있는 대사놈들도 그렇고 참사관들 뭐 공사 이런 놈들도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새로운 일을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걸림돌 되는 게 일단 안전책부터 마련하자. 그러다 보니까 일이 올바로 네, 진행이 네. 안 돼. 그러면서 밖에 나가갖고 주변에 한국 사람들한테 식당 가서 싸게 밥 처먹고 다니고 때로는 공짜로 처먹고 다니고 이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지. 응?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라는데도 이번에 조희대 경우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 양식 있는 배웠다는 자들의 이 결단력이 일도 없는 거지. 사실은 네. 제가 그 상황은 잘은 모르겠지만 네. 많은 또 우파 시민분들이 잠깐 동안 그 네. 조희대 그분에게 좀 기대를 걸었던 걸로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현상은 왜 그렇게 있었던 왜냐면은 걸까요? 이제 예, 뭐 파기환송을 하면은 밑에서 할 줄 알았는데 예. 원래는 5월 15일 날 하기로 돼 있었는 게 네. 선거 이후로 한다고 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지. 위에 놈이 책임 회피하는데 밑에 놈이 책임지려고 하겠어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후회하실 분이 누굴 것 같아? 이런 그 서울법대 나온 고시 붙은 놈들
네. 이런 양심 없는 짓 하는 거 볼 때 이런 현상을 보고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 봐봐.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했지. 이원석이 검찰총장 했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인가? 원희룡이 했지. 그 다 서울 출신이죠. 네. 서울대 출신들. 많이 또 등용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또 누구 있어? 최상목이도 있었지. 그러네요. 응?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후배대는 누구야? 이상민인가? 행안부 장관. 걔도 서울법대 후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아. 판사했던 애. 예. 그러면 지금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야, 내가 그때 고시 안 붙고 그냥 7급으로 올라왔어도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들. 그 부서에서 그 기관 단위에서 네네. 정말 신망 있는 사람들 아래로부터 상향 공천 받아서 그렇게 시킬 걸. 그래? 최상목이 서울법대야? 걔 우리 법대 후배야? 학번 얼마야? 82학번이야? 나보다 3년 후배네? 시켜. 이런 식이 됐을 수도 있는 거야. 꼭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라고 말하는 이 고시 출신자들이라는 게요. 나도 학교 다니면서 주변에 그 하는 애들 봤어요. 근데 걔네들 생각은 뭐냐면 그 19살, 20살 때부터 고시를 하는 애들 보면은 이거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입신양명을 한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출세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출세라는 게 뭔데 그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그렇지. 네. 결국 국립대학을 나와서 값싼 등록금으로 학교 다녔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 이 빚이 네,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무슨 생각이야? 나 말이야. 내가 똑똑해. 나 행정고시 몇 회야. 나 사법고시 몇 회 그렇죠. 됐고. 좀 우월하게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나는 너네들보다 한 수 위니까 그렇죠. 니네들은 무조건 눈 깔고 내 말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거야. 만약에 그런 애들처럼 오로지 출세를 해서 했더라면은 본고사 봐서 서울법대를 갔는데 그 시험을 떨어지겠어요? 근데 윤통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응? 그러니까 시험 때가 돼도 어떤 이슈가 불거진다. 그럼 그거를 깊이 파는 거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딴 놈들은 전부 다 단거나 해가지고 네, 시험에 네. 나올 것들만 달달달달 외우고 얍삽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진 못했던 거지. 거기다 또 뭐 친구놈 장가 간 다음 또 함지러 가고, 친구놈 또 와이프가 또 애들 놔두고 어디 가출했다면 또 가서 또 애들 거두고. 네, 저도 윤석열 응? 대통령은 그 전형적인 말하셨던 그런 쪽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정치를 할 때 워낙에 기반이 없고 뭔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그 인사에서 그런 그 서울대 출신 아니, 이런 걸 그러니까 좀 등용한 게 아닌가. 윤통은 대통령 시작하면서 예, 예. 내가 지금 형극의 길을 간다. 어쩌면 죽음의 길로 간다 이게. 네, 네. 알고서 시작했다고 봐.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던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계엄을 발동하더라도 윤통이 그 똑똑한 사람이 바보라서 한 10개 사단 동원하고 특전사 전부 다 끌어올리고 해서 그냥 서울 바닥을 다 진압해서 이제 군합발을 밟아버렸으면 됐겠지. 근데 그걸 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 거 아니야. 살짝 경종만 주고. 진짜로 그 진압하려고 했으면 실탄 채우고 네. 다른 나라 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처럼 막 트럭에다가 기관총에다가 총알 그냥 이만씩 한 거 그냥 줄줄이 걸고 그리고 그냥 사격하면서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진짜 교훈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났죠. 근데 지금도 전교조 세대 애들은 못 깨어나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그런 의도로 시작됐으면은 그게 잘 끝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 어쨌든 예. 그게 임기가 중단이 되고 네. 저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가려고 이러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 사람들이 예. 윤통이 계엄을 하는 바람에 음. 이재명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통을 원망하고 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예. 근데 세상 다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